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워프 툴과 프리 트랜스폼 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프 툴을 사용을 할 오브젝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오징어의 다리 모양이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다리 모양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워프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프는 이렇게 앞쪽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앞쪽 모양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쪽 모양의 워프 포인트를 볼 수가 있어요. CC 2019 버전 이하에서는 이 버튼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폴리곤 형태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버튼의 형태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앞쪽 모양은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플러스 형태로 보여지죠. 이때 여러분들이 앞쪽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워프의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도 클릭한 만큼 이렇게 앞쪽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면 되고요. 또 워프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쪽 모양을 선택을 해서 움직여 주면 이렇게 한쪽은 고정이 되고 한쪽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래그하는 이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저는 이 부분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마치 구체 관절 인형처럼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를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기능이 워프입니다. 또 다른 다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워프를 적용을 해주고 자동으로 이번에는 두 개가 나타났죠? 그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중앙 부분을 하나 더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여러분들이 워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 끝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리도 선택을 하고 워프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포인터들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만 나타난 경우에는 위쪽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위쪽에다가 이렇게 워프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징어의 다리를 계속해서 워프를 움직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이렇게 다리 모양이 제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워프를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워프 포인트를 계속해서 클릭해서 포인트를 추가하고 필요 없는 포인트는 딜릿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워프를 추가해서 다리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징어는 안녕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프 아래쪽에 있는 프리 트랜스폼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자, 선의 두께도 조금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트랜스폼 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스케일 툴이나 쉐어 툴을 합쳐 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프리 트랜스폼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롭게 프리 트랜스폼 툴의 옵션 창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조금 가장자리로 가져가면 다르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상하 좌우의 포인트 부분을 드래그해서 오브젝트를 크게 또는 작게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윗부분에 있는 컨스트레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크기를 키울 때 같은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키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좌우나 상하는 그냥 이렇게 움직여지지만 컨스트레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좌우 또는 상하가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서 같은 비율로 크기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게 됩니다. 두 번째에 있는 옵션을 보면 퍼스펙티브 디스톨트라고 해서 원근감을 주게 되는데요. 윗부분에 있는 프리즈 트랜스폼을 다시 조금 더 공부를 할게요. 자, 여기 중앙에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조금 다르게 바뀌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좌우로 이렇게 비틀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컨트롤 Z를 하고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도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상하 부분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쉐어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 쉐어 툴 사용을 해봤죠. 쉐어 툴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주는 것보다 프리 트랜스폼 툴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서 기울기를 줄 때는 프리 트랜스폼 툴을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 가장자리를 살짝 벗어나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면 대부분 좌우, 상하 좌우에 있는 이 포인트는 바운딩 박스의 포인트는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포인트를 살짝 벗어났을 때는 회전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모든 옵션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퍼스펙티브 디스톨트는요, 원근감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쪽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하게 되면 상하 또는 좌우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깊이감을 주거나 멀리 있는 듯한 운동감을 줄 때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프리 디스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지점을 움직이면 그 부분만 이렇게 움직여져서 여러분들이 저 멀리로 이렇게 보내지고 있는 듯한 입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래그하는 부분들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변형을 주고 싶을 때는 이 부분에 있는 프리 디스톨트를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근감을 규칙적으로 주고 싶을 때는 퍼스펙티브 디스톨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쉐어 툴 대신에 프리 트랜스폼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기울이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크게 작게 확대하고 회전하고 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컨스트레인을 눌렀을 때는 비율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리 디스톨트를 누른다고 해도 조금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한쪽 방향의 움직임만 이렇게 주기 때문에 컨스트레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오브젝트의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 변형이 아니라면 컨스트레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원본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워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의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시키는 방법과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